내려나왔습니다. 이번 달 특강에서는요. 언제나 부동의 탑 순위를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꾸준히 중심을 잡아두셔야 되는 직장 관련된 두 가지 파트들을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파트 3의 세 문제를 같이 풀어보실 건데요. 저 뒤에 이제 주제는 work preferences라고 되어 있죠. 여러분들 업무 선호도에 대해서 물어봤었던 질문 주제인데, 자, 제가 항상 이 주제에 너무 여러분들이 혈안돼 있을 필요 없이 문제의 유형을 의문사를 포함한 문구를 보면서 해석을 하시면 된다고 말씀드렸을 거예요. 자, 이게 크게 특별한 부분은 없었는데, 자, 이 문제는 뭐가 조금 독특했었냐면은 여러분들 현재 지금 직장이나 직업 상태에 대해서 물어봤었던 질문이거든요. 직장, 직업. 자, 이 학생분이신 분들은 이제 대답을 하시기 좀 난감하셨을 거예요. 자, 어떻게 하셔야 되는지 알려드리고요. 그 다음에 이제 How long have you worked there? 두 가지를 지금 질문했죠. 당신은 지금 현재 어떤 일을 하고 계십니까? 그리고 얼만큼 일을 해보셨습니까? 자, 문제 이제 How long? 이거는 제가 이제 과정 속에서 여러 번 언급을 했을 텐데 기간에 대해서 물어보기 때문에 항상 시간으로 대답을 하셔야 되는 유형이라고 말씀드렸을 거예요. 그래서 얼만큼 일을 하셨는지 그리고 자 무엇을 하고 계시는지 묻고 있는 문제인데 만약에 여러분들이 지금 취업을 준비하고 있는 상태이다라고 하시면 자, 이 단어를 쓰시면 돼요. 자, 이거는 이 시험에서 꼭 써야 돼서라기보다는 그냥 상식적으로 알고 있어 주세요. 취준생이라는 그 용어 자체가 여러분들 영어로 별도로 존재하는 게 아니고 그냥 영어는 job seeker 이렇게 표현하거든요. seek가 이게 뭔가 찾는다라는 의미죠. job seeker 이렇게 표현하지. 취준생을 이제 그대로 이제 뭐 직역을 해서 뭐 work preparing student 이렇게 표현하지 않아요. 절대로요. 틀린 표현이에요. a job seeker. 자, 아니면 여러분들이 뭐 학교를 다니고 있는 재학생이다. 그럼 이제 보통 영어로 학부생이라고 표현을 해요. 어떻게 표현하냐면은 아마 들어보셨을 거지만 undergraduate student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So, I'm currently a job seeker. 이렇게 말씀하셔도 되고요. 자, 학생이신 분들은 I am an undergraduate student. 이렇게 표현하시면 돼요. 자, 뭐 직업이 없는데 억지로 있다고 할 필요까지는 없으니까요. 자, 그래서 얼만큼 일해왔는지에 대해서 우리가 답변을 못하게 되는 상황이겠죠? 그럼 그 자체를 여러분 표현할 수 있는 것 자체도 의사소통 능력으로 간주를 하기 때문에 점수로 이어지는데 자, I don't know가 아니고 정확하게 얘기를 하세요. 왜 얘기를 못하는지. So, I don't have much to say about how long I have worked. 나는 그냥 학생이기 때문에 일해본 경험이 없기 때문에 내가 얼만큼 일했는지에 대해서 지금 설명할 수 있는 방법이 많지 않다는 얘기죠. 그래서 뭔가에 대해서 여러분 설명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자, 이 문장을 외워주세요. So, I don't have much to say about something. So, I don't have much to say about something. 뒤에 자, for now 이런 걸 붙여도 돼요. 자, 뭐 메이저한 부분 아니죠. For now 하면은 뭐 지금 당장에는 이란 뜻이죠. So, I don't have much to say about how long I have worked for now. 이렇게 하시면 좋다라는 거예요. 지금 당장엔 할 말이 없습니다. 나는 학생이기 때문에. 자, 다음 5번에서는요. Would you prefer a job that requires a lot of travel? 자, 여기서 travel은 절대 여행이라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이것도 제가 과정에서 여러 번 언급을 했을 텐데 자, travel 하면 기본적으로 이동이라는 뜻이 있다 그랬었죠. 이동, 여행. 자, 두 가지인데 보통 문제 속에서는요. 이 travel은 이동의 의미로 쓰이는 경우들이 지배적으로 많아요. 그래서 여행이라고 착각하시면 안 돼요. 여행 다니는 직장, 완전 꿀직장인데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아주 많이 왔다 갔다 이동을 요구하는 그런 직업을 가질 의향이 있냐라고 지금 물어본 거예요. 자, 시간이 없어요. 시간을 보고 우리가 판단을 해야 되는데 자, 많은 이유, 뒷받침할 예시들이 많지 않은 시간이다 보니까 자, 둘 다 선택하는 게 자, 우리만의 전략이었죠. Well, I think it's 50-50. Well, I think it's 50-50. 자, 이 50-50라는 것은 꼭 두 가지만 있다는 뜻이 아니에요. 본인의 성향이 보편적으로 두 가지로 나눠진다는 것인데 자, 어떻게 두 가지로 나눠지면 될까요? Sometimes it would be fun to have a job that requires a lot of travel. 가끔씩은요, 때때로는 이렇게 왔다 갔다 이동을 많이 요구하는 직업을 갖는 것도 재밌을 것 같습니다. 자, 이제 왜 이동하는 것 자체를 흥미롭게 생각하시는 분들 있잖아요. 즐거워하시고요. 자, 그런데 but sometimes it would feel like a hassle. It would feel like a hassle. hassle 하면은 무슨 뜻이었죠? 뭐 골칫거리, 성가신 것. 우리가 귀찮다라고 표현하죠? 자, 그런 의미예요. 그러나 어떨 때는 가끔씩 이동하는 게 좀 귀찮게 느껴질 때도 있을 것 같습니다. 반반이라는 거예요. 그거는 상황에 따라서 다릅니다. It depends on the situation. 뒤에 명사를 정확하게 규정할 수 없을 때는 상황이라고 규정하라 그랬었죠? 변형이 가능하신 분들은 확신이 있는 범위 내에서 규정을 하셔도 돼요. 뭐 it depends on the distance. 뭐 it depends on the amount of walking required. 뭐 걸어야 되는 양에 따라서 내가 이동에 대한 양에 따라서 혹은 뭐 거리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나 명사를 지정을 못 하겠으면은 그냥 자, 이 문장 자체를 고정해서 쓰도록 하세요. 그거는 매번 상황에 따라서 달라질 것 같습니다. 자, 다음 6번. Do you prefer to work at an office or work from home? 자, 재택근무가 좋냐? 아니면은 사무실 나와서 근무하는 게 좋냐?
자, 이것도 이제 뭐 여러분들의 각각의 선호도는 다를 수 있겠지만, 자, 제가 항상 본인의 입장에 생각해 봤을 때 뭔가 시간적으로 이득이 될 만한 상황이 있으면은 그거를 옵션으로 선택을 하시라고 말씀을 드렸을 거예요. 그래야지만 시간적으로 뭔가 이득인지를 얘기할 수 있기 때문에, 그리고 우리가 그에 대해서 사전 대비를 해놨기 때문에요. 템플릿화해서요. 자, 이런 전략들을 적극적으로 활용을 해주셔야 돼요. 이게 시험 영어이기 때문에 여러분들 이렇게 하고 싶은 말을 하는 게 아니라 그랬었죠. 제한 시간이 빠듯하다 보니까 머리 빨리빨리 써주셔야 됩니다. 자, 우리는 후자를 선택을 해볼게요. 양자택일이니까 I prefer to work from home. 저는 그냥 집에서 근무를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Because if I do that, 그렇게 했을 때 I can work more productively. 보다 생산적으로 일할 수 있을 것이라고 믿기 때문입니다. 자, 생산적으로 할 때 이 단어는 여러분 강세가 중요한데 productively, 이음절 강세어예요. 이 틀리면 아예 영어가 모국어인 사람들 못 알아듣기 때문에 잘 두세요. 자, 소리 내보세요. 어떻게 한다고요? 생산적으로 productivel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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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roductively 아니에요. 항상 그렇게 하시던데 여기 두 번째 음절에 뭐라고요? 다시 생산적으로 productively. If I do that, I can work more productively. 그렇게 했을 때 생산적으로 일할 수 있습니다. 자, 왜? 이유를 좀 제시를 해볼까요? I can save time and energy. 시간과 에너지를 많이 단축시킬 수 있어요. And I do not have to waste time. 시간 낭비할 필요가 없어요. 뭐에 있어서 시간 낭비를 안 해도 될까요? Commuting to and from work. 통근을 하는 데 있어서, 출퇴근하는 데 있어서 굳이 시간 낭비를 할 필요가 없다라는 거죠. 이게 왔다 갔다 이동을 의미하는 거예요. 자, 이게 만약에 어려우시면요. 자, moving around 이렇게라도 하세요. moving around. 필수 동사라고 제가 외우라고 맨날 귀 아프게 말씀드렸을 거예요. moving around. 왔다 갔다 이동하는데 시간을 뺏기지 않아도 되기 때문에 오히려 시간적으로 나한테 이득일 것 같습니다. Then 그러면요. I can spend my time more efficiently. 효율적으로 일할 수 있게 되고요. 자, 그에 잇따르는 후속 효과는요. And focus better on my work. 내가 하는 일에 오히려 집중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자, focus on something. 뭔가에 집중하다, 몰두하다라는 의미였었죠? 자, 그래서요. So, this is why I want to work from home. 그래서 저는 재택근무를 선호하는 편입니다. 자, 집에서 일을 했을 때 자, 시간을 아낄 수 있다는 점을 자, 전면의 장점으로 잘 내세워서 근거로 제시하면 됐었던 자, 좋은 유형이었습니다. 자, 그 다음에 파트 5는요. 오늘 좀 특이한 문제를 볼 건데 직원 불만 문제에 대해서 한번 알아볼게요. 자, 이 직원 불만 문제라고 뭐 여러 가지 성격의 불만이 될 수도 있잖아요. 그러나 자, 시험에서 나오는 것은 거의 하나로 추려지는데 교통 관련된 불만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교통 불만. 자, 왜 뭐에 대해서 불만이 있을 수 있을까? 뭐 교통비. 여러분들이 뭐 회사에서 일하는 직원의 입장에서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교통비. 그 다음에 또 뭐 시간. 뭐 거리. 이런 것들이 자 문제가 될 수도 있겠죠. 우리가 이제 회사의 입장에서 직원들의 이런 불만들을 최소화하거나 아니면 좀 해소시켜주기 위해서 제공해줄 수 있는 것들이 뭐가 있는지에 대해서 한 복지, 혜택적인 부분들을 생각을 해보셔야 되는 그런 유형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고객 불만이라는 기존에 우리가 학습하셨던 유형이나 접근 방식이 완전히 다르기 때문에 이게 무슨 불만과 공통점이 있다고 해서 공통분모가 불만이라고 해서 똑같은 템플릿을 쓰시면 안 된다는 거예요. 항상 우리가 문제를 해결해야 되는 그 대상의 성격에 따라서 제시해야 되는 해결책이 달라질 수도 있다는 점 말씀드렸었죠. 자, 그래서 대상이 굉장히 중요해요. 누구에 대해서 문제를 해소를 해줘야 되는지. 자, 이게 어떤 내용이었냐면요. 자, 요약을 하자면은 사무실이 타운 바깥으로 도시 밖으로 이동을 했대요. 그래서 움직였다가 아니고 이거는 뭐 이사했다라고 해석을 해야 되겠죠. 이사를 했는데 자, 그때 이후로 we've been receiving complaints. 불만 나왔어요. 불만. Complaints from our employees about difficulties commuting to and from work. 우리 아까 썼던 표현이네요. 출퇴근. 자, 출퇴근을 이렇게 표현해요. 실제로 commuting to and from work. 왔다 갔다. 출퇴근하는 데 있어서 어려움을 겪고 있대요. 그래서 이제 많은 직원들이 불만을 토로하고 있는데 자, 뭐 이제 여자가 중간에서 회의하는 상황에서 공감을 했고요. Help our employees who travel long distances. 우리가 해줘야 되는 임무는 보통 도입부가 아니고 음성이 마지막 부분에 정리를 해준다고 자, 여러 번 말씀드렸을 거예요. 자, 그래서 역시 우리가 해줘야 되는 일은 이 좀 길게 움직여야 되는, 이동을 해야 되는 직원들을 좀 도와줘야 되는 상황이래요. 자, 그래서 어떻게 할 거냐? 자, 우리 뭐 왔다 갔다 직접 데려다 줄 수는 없어요. 그건 너무 범용성이 떨어지고요. 어떻게 할 거냐면은 우리가 뭔가 필요한 게 있는데 회사에는 보유하고 있지 않다. 그게 뭐 서비스적인 부분이든 상품적인 부분이든요. 그럴 때는 다른 업체의 손을 빌린다라는 템플릿을 항상 떠올려 보라 그랬었죠. 자, 이게 이제 업체 창키 템플릿인데 보시면은 좀 기억이 나실 거예요. Consider finding a shuttle bus company.
셔틀버스 회사를 좀 찾아보세요. 자, 왜요? 우리 직원들이 지금 이동거리에 대해서 좀 불만이 있는 거잖아. 너무 멀어가지고요. 그래서 자, 조금 우리가 복지 혜택을 강화하기 위해서 자, 셔틀버스 회사를 찾아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we can do online searches to find what. 그러려면은 검색을 해서 알아봐야 된다는 그 과정에 대해서도 언급을 함으로 인해서 설득력을 좀 올려주시고요. And then 그 다음에는 뭐 찾는다고 해서 되나요? We can ask them to send us a shuttle bus ASAP. 최대한 빨리 셔틀버스를 보내달라고 요청합시다. 동사를 항상 보세요. 근데 동사가 맨날 틀려요. 명사는 다 안단 말이에요. 이거 모르는 사람이 어디 버스, online searches, 셔틀버스 이런 단어 모르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근데 이제 하다라고 그 수어를 얘기할 때는 많이 틀리는데 자, do online searches이야. do online searches. 그리고 ask them. 뭔가 필요한 게 있으면 요청하다. ask them to send us a shuttle bus. 필요한 거를 넣으셔서 얘기하시고요. 그래서 자, 이게 지금의 상황에 생각해 봤을 때 최선책인 것 같아요. Online searches are the best way to find companies and businesses. 회사랑 자, 비즈니스 사업이 아니고 업체예요. 업체 명사로 쓸 때. 자, 회사나 업체를 좀 알아보는 데 있어서는 온라인 검색이 최고의 방법이란 생각이 된다는 거죠. 자, 우리가 지금 필요한 것은 교통적인 부분에 있어서 직원의 불만을 해소해야 되는 상황이다 보니까 셔틀버스를 빠르게 제공해 줄 수 있는 업체를 찾으면 좋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드네요. 자, 그래서 해결책을 이렇게 제시를 한 거죠. 그다음 두 번째는요. Also 자, 이동하는데 이제 고생하는 직원들을 위해서 뭔가 우리가 배상을 해주자라는 거야. 자, 이 부분에 있어서는 고객 불만 템플릿이랑 뭐 대동소이 하죠. 자, fully compensate for their losses. 일단 그들이 피해본 부분에 대해서 완전하게 배상을 해주도록 합시다. 보상의 개념이죠. 자, losses 하면은 이게 이제 피해받은 부분이에요. 손실, 피해라는 뜻인데 발음은 low가 아니고 law. 평순 모음으로 입을 벌려서 발음해 주시면 됩니다. losses. 자, perhaps 아마도요. 이렇게 하면 좋지 않을까요? We could also offer more incentives to people. We could also offer more incentives to people. 자, 사람들한테 인센티브, 즉 보너스의 개념을 주면 좋을 것 같아요. 교통비에 대한 보상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뭐 교통비라는 단어를 여러분들이 규정하기가 어렵잖아요. 단어 선택을 하기 어려우니까 자, 우리가 이제 평상시에 썼던 인센티브라는 개념을 쓰세요. Offer more incentive to people. 그리고 어떤 사람인지에 대해서도 좀 규정을 할게요. 어떤 사람 아무나 다 주는 게 아니고요. Who live far away from our office. 우리 사무실로부터 좀 멀리 거주하는 직원들한테 이렇게 제공을 해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것도 이제 일종의 복지 혜택이겠죠? That way we can keep our employees happy. 그래서 예상되는 효과는 자, 대체로 우리가 이렇게 엔딩하는 경우들이 많았었어요. 어떤 대상을 만족시켜줄 수 있을 것 같다라는 예상되는 효과로 치닫는 경우들이 많았었죠? 자, keep our employees happy. 누군가를 행복을 유지해준다는 뜻이 아니고 만족이에요, 만족. Keep someone happy. 이거 외우세요. Keep someone happy. 직원들을 만족시킬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 두 가지를 해줬을 때요. Anyway, these are my suggestions for now. Let me call you back if I have more ideas. Thanks. 이런 거는 빨리 입에 붙도록 외워주시고요. 하는데 3초도 안 걸리기 때문에 자, 이거를 못하시면 안 돼요. 왜냐하면 제가 늘 얘기하지만 파트 5에서 가장 우선시 평가하는 부분 중에 하나가 이제 뭐 내용적인 컨텐츠 부분도 중요하지만 상대방과의 이제 관계에 대해서 얼만큼 이해하고 있는지도 평가가 된다 그랬었죠. 이 전화 형식에 맞도록 앞뒤로 기본적인 멘트들은 그래도 넣어주셔야 됩니다. 약간 형식상 필요한 것들이요. 형식상. 자, 그래서 뭐 정시간이 없으면요. Let me call you back. Bye. 뭐 이렇게라도 하고 끊어주세요. 뭔가 내가 지금 음성 메시지를 남기는 상황에 대한 이해도가 높다라는 것을 좀 증명하는 데 있어서 힘을 쓰시라는 뜻이에요. 자, 이 두 개 이제 또 해결책 말씀하시는데 시간 모자라지 않도록 타이머를 보면서 잘 답변을 안배할 수 있도록 해주시고요. 자, 해결책 두 가지 마련됐죠? 직원이 회사에 있어서 교통비나 거리에 대해서 고민을 하고 있거나 불만을 토로하고 있다. 그러면 버스 업체를 찾아서 셔틀버스를 제공한다는 얘기를 해주세요. 항상요. 셔틀버스는 영어로도 셔틀버스 외우기 쉽죠? 셔틀버스 하면 돼요. 셔틀버스 해도 되지만 보통 T-U만 시켜서 발음 안 하죠. 셔틀버스. 그리고 그들이 입는 피해에 대해서 인센티브로 커버를 해줍시다. 얼마나 쉬워요. Offer more incentives. Offer, 주다, 제공하다. Offer more incentives. 이 두 가지를 해결책으로 잘 제시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주다라고 할 때 참고로 이 두 가지 동사 다 알아두세요. Give, offer. 우리말도 주다가 있고 제공하다가 있다는 거 아시죠? 두 개 같이 쓰면 좋겠죠? 주다, 제공하다. 자, 연습 잘 해주시고요. 고객 불만과 직원 불만 어쨌든 구분을 해주셔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해결해야 되는 대상이 다르기 때문에.
자, 이렇게 해서 두 가지 직장 관련된 문제들을 또 한번 풀어봤고요. 다음 달 3월 특강에서도 재미난 기출문제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열심히 해보시고요. 다음 특강 때 뵙도록 할게요. 수고 많으셨습니다.